안녕하세요. 새로 채널을 개설하게 된 스크랩북입니다. 저희 채널은 영상 시간이 긴 다른 유튜버 채널들의 정보를 압축 요약하여 엑기스 정보만을 담아 구독자들의 시간을 아끼고자 하는 취지하에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스크랩북의 첫 번째 영상은 재테크 편입니다. 주제는 2021년 증시 시황과 투자 유망 섹터에 대한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스크랩은 냉철TV님을 모시고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방송된 김작가TV에서 가져왔습니다. 냉철님은 21년 유망 섹터로 건설, 자동차, 음식료, 반도체를 선정해 주셨는데 건설은 정부의 공급 계획과 건설 사이클이 도래하였기 때문에 뽑아주었고 그중 대림산업이 산업 분할을 하게 될 텐데 산업 분할 후 히든 밸류를 잘 찾아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건설의 가구 섹터가 4분기 실적이 매우 좋기 때문에 기대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자동차는 전기차 플랫폼에 라이다, 레벨 3 이상이 결합되었을 때 기대가 또한 된다고 합니다. 그중 현대차는 현금 흐름이 좋고 M&A를 잘하고 있고 현대모비스는 사업 구조가 너무 좋지만 상속 관련한 정치적인 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음식료 섹터는 지금까지 소외받아왔던 섹터이고 흐름이 한 번쯤은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반도체 섹터 또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는 섹터이고요. 21년 상반기 실적이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2월쯤에는 기업들의 실적을 확인한 후에 상황을 판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유로는 단기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과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김 작가님께서 기사를 몇 가지 소개해 주셨는데 살펴보겠습니다. 페드에서는 2023년까지 GDP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21년 하반기에 강한 경기 회복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슈퍼개미 김정환님은 내년 기업들의 영업이익 성장률은 30% 증가할 것이고 현재 코스피는 PBR 1배 수준인데 환율 효과와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를 봤을 때 코스피는 최대 3,500까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냉철님은 위의 기사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실현 가능한 수치라고 합니다. 코로나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시장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고 그것은 사람들의 학습 효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제연구원장 및 경제경영학회장 파리는 내년 하반기부터 경제 회복이 시작되고 22년 전후에 코로나 이전 상태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또 올해 성장률을 3%로 높였지만 올 겨울 코로나 재확산이 진정되지 않으면 0.8% 깎여 2.2%가 될 수 있다라는 기사에 냉철님은 위의 얘기는 경제 전반에 관한 얘기지 투자자들은 개별주를 주목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방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음식료, K-팝, 게임이 잘 팔리느냐를 주목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김 작가님과 냉철님의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스크랩은 백두희 차장님을 모시고 12월 11일 방송된 신사임당에서 가져왔습니다. 먼저 현재 증시 시황에 관한 얘기를 나눴는데 주식시장과 커머디티, 곧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다. 돈의 가치가 시장에 많이 풀려 가치가 떨어지고 돈과 교환되는 자산의 가치가 높아졌다. 그렇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원자재를 가공해 상품들의 가격 또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백두희 차장님께서는 2021년 유망 섹터로 반도체와 MLCC로 보셨습니다.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동진세미캠, 삼성전기를 뽑아주셨고요. 동진세미캠은 포토리시스트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21년 증시 전망은 좋게 보셨는데 YOY로 봐도 올해 3분기 실적이 좋고 4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2021년 상반기는 기저효과로 오르겠지만 하반기는 불확실해 보인다. 저금리는 코로나가 지나가도 2023년까지 연준이 유지한다는 것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이 유동성 파티도 언젠가는 끝이 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페드의 파워와 제닛 옐런의 성향상 가장 후행 지표인 고용 지표까지 확인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고 지금처럼 외국인에 의해 지수가 올라가는 때에는 지수에 연동되는 종목을 픽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역시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크랩은 10월 30일 방송된 달란트 투자에서 가져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알아보는 2021년 유망 섹터입니다.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했던 부분은 세 가지였는데 낸드 플래시, 파운드리, 그리고 스마트폰이었다고 합니다. 7세대 비낸드 플래시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양산에 돌입한다고 하고 D램 메모리 가격도 반등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LSI, 특히 파운드리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할 것이고 삼성이 제조 부분의 강자인데 TSMC를 따라잡기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또 5G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5억대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달란트 투자님이 세 가지 섹터 중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 6가지를 픽해 주셨는데 원익 IPS, KC텍, 테스, PSK, 삼성전기, 리노공업입니다. 원익 IPS와 테스는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고 증착 설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낸드 플래시와 파운드리 쪽에 연관이 되어 있고 KC텍은 CMP, 즉 화학기계 연마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PSK는 드라이스트림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데 글로벌 점유율이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많이 팔릴수록 그 속에 있는 부품으로 쓰이는 삼성전기가 수혜를 입을 것이고 리노공업은 비메모리 반도체의 테스트용 소켓, 핀, 제조, 그리고 그 중에서 AP 테스트 비중이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수혜주로 픽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